이 두 개는 뭐죠? 무기명은 무조건 뭐죠? 무조건 현금주의. 무기명은 무조건 현금주의. 왜? 이거를 그저 배당이랄지 이자를 주는 법인 입장에서는 뭐야? 누구한테 줘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결국은 돈 받아갈 때를 그때를 뭡니까? 돈 타갈 때 그때를 기술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채권을 그죠? 제시하고 받아가는 때 그죠? 현금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명은 뭐죠, 여러분들? 기명은 누구한테 돈을 줄지 않은 채권을 얘기하죠. 그러면 약정주의가 있을까요? 약정주의를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기명주식은요. 원칙적으로 잉여금 처분 결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 요거 그죠? 우리 주축에서 이렇게 결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고 비영업대금 이익 볼게요. 비영업대금 이거 원칙이 뭐죠?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약정일 원칙은 약정일이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사인 간에 돈을 얼마 주기로 할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칙은 약정주의다.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이 원칙이고 혹시 그 기일보다 더 빠르다면 뭐예요? 그 빠른 날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원칙이 뭐죠? 약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정도를 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 회계 1급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한번 볼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에 대해 통지예금 인출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봐요? 그죠? 되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냥 여기 아까 전 무기명은 무조건 뭐예요? 현금주의 원칙은 요거 두 개 알고 요거 비영업 대금 이익 있죠. 그 정도 알고 나머지 거를 알면 좋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외울 수 있는 있잖아요. 뭐 랩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냥 외우기 싫은 모양이네. 그죠? 잘 안 해주죠. 되게 귀찮아요. 이게 외우기가 되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보험은 환급 지급일 현금주의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너무 그죠?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맞추는지 볼게요.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저축성 보험은 보험책이 지금 잘 모르겠다. 다음은 기일 전에 해지하면 그 해지를 또 모른다 생각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을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의 원칙이 아닙니다. 비영업대금은 사인 간에 서로 약속하는 거죠. 니하고 내가 돈 빌려주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린 사람의 주체가 있고 이자를 언제 주기로 차용정서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의한 지급일이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 무기명 채권은 뭐죠? 실제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고 그죠?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는 거.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예외 없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뭐죠? 당연히 잉여금 처분 결의에 속하는 연도에, 그죠? 수입 시기 원칙이 아닙니까? 법인의 사업용 종료일에 뭐, 창작을 했나? 얘들이.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본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비영업 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맞죠, 그죠?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는 그 수입 시기는요, 팔았을 때, 인도했을 때 기준이죠. 돈의 대가는 관계없죠? 그래서 인도한 날이. 아, 퇴직 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 그죠? 여기에 틀렸잖아요. 이런 거. 잉여금 처분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 몰라도 돼요. 어떻게 다 배워. 그리고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 뭐죠? 가장 대표적인 이자가 예금 아닙니까? 현금주의지.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렇게 여기 나와야 되죠. 보통의 수익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에요. 받기로 한 날은 뭐죠? 약정주의잖아요, 약정. 통지예금은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 소득에 통지한 날이 아니고, 그죠? 통지예금 인출할 때고요. 정기예금 적금 이자, 우리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여기 뭐죠? 현금주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형태로 다 외울 수 없다라면 이런 형태로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에 대한 있죠. 우리 원천징수가 나중에 두 문제 한 네 문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이 있어야지 그걸 좀 더 잘 이해할 건데 일단 그 다음 거 다 하고 할게요. 다 사업하고 나머지 거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끝내놓고 그쪽 실기는 어렵잖아요. 실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데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고. 자, 사업소득에 보면은요, 뭐 우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계속 반복적 소득을 해서 가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너무 전산세무 1급에서의 차지하는 이론적 개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재경관리사라면 제가 좀 꼼꼼하게 해드릴 건데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있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조금 논점이 있어요. 요거 하나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 알지? 가수 있죠? 이런 사업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전부 다 사업소득자입니다. 네, 연예인, 프로야구 선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학습지 선생님들 있죠. 그냥 방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무인 다단계 판매원, 보험 모집인. 전부 다 뭐야? 다 사업소득자다. 학원, 강사 선생님들, 그죠? 뭐 그런 자. 그리고 제가처럼 뭡니까? 그죠? 이 학원을 운영하는 있죠. 그런 사업자. 이런 다 사업소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할 때 개념을 조금 구분할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에 따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토지 구획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맹지 같은 게 있어요. 맹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용 수익을 못하는 그런 그죠? 그런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맹지가 뭔지 보면은 맹이 눈물맹이거든요. 눈물맹. 그러니까 옛날에 비아라고 하는데 맹인 옛날에 요새는 뭐 시각 장애인 이렇게 부르나요? 요새 뭐 어떻게 부르면 옛날에는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맹인. 그 눈물맹이라 해서 맹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필지 B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는 강이에요. 여기도 강. 여기도 강. 강이 맞나 하여튼 상면이 다 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B 땅은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A의 땅을 경유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B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맹지라고 하는 거죠. 그 맹지 보통 우리가 살 때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을 경유해서 있으면 맹지 같은 거 살 때 의외로 산 거 보면 맹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뭡니까? 요만큼을 뭡니까? 요만큼을 그죠? 결국은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빌려야 할 거고 그럼 얘한테 대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B 입장에서 대가를 줄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그럼 A 입장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등기함으로써 되는데 요 경우에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은 어떤 자기 토지 이용을 전가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상권,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익사업과 관련 없다면 그죠? A 입장은 뭐죠? 돈을 대가를 받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꼴이니까 부동산업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계없다라면 이거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대가를 받을 때 이 있죠. 빌려준 이유가 내가 A가 돈 빌려줬는데 대여를 해주고 대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그죠? 빌려준 게 공익사업 관련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거니까 이 사람한테 뭡니까? 세금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보면 못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관리라면 소득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기타소득. 나중에 의제 필요 경비 60%를 인정하는 있죠. 그 소득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익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소득이 나눠진다는 점, 약간 논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타 소득할 때 의제 필요 경비 60% 중에 뭐 여기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거 하나 구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용 구성자산 볼게요. 간편장부는 생각하지 마세요. 간편장부는 지워버릴게요. 너무 저거 영세한 거니까 빨고 요것만 볼게요. 우리 소득세법은요, 좀 독특해서 이 사업용 구성자산 있죠. 사업에 사용하던, 뭐,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차량 운반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업에 사용했다고 거기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해서 하나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토지 건물은 별도로 봐요. 양도로 봐야 돼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이라도 양도로 가고요. 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중에서 뭐 기계 장치랄지 차량 운반구 있죠. 이런 것들은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기업의 종류 한번 볼까요? 그럼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개인사업자 뭐 자, 성일기업이라는 그저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쭉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 그죠? 공장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안에 건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하던 차량도 있다고 가정하죠. 차도 있고, 그죠? 차량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 사업에 쓰기 위한 있죠. 건물이고, 토지고, 이게 자동차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볼 때 예금 있죠. 예금 통장, 성일기업의 예금 통장에 보니까 여기 그죠? 이자 소득 있죠. 이자 해서 10만 원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여기는 성일기업의 사업용 계좌입니다. 저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이렇게 좀 이자도 붙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 그죠? 요거를 팔게 됩니다. 건물을 매매합니다. 매매했을 때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득을 뭘로 볼 거냐 그죠? 사업소득 아닙니다. 뭘로 본다고요?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을 봐요. 양도소득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쓰던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업에 쓰던 있죠. 자동차를 만약에 매매합니다. 매매해서 차익이 나오면요.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득을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요거는 뭘로 보냐면 사업소득을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사업소득을 보는 다르다. 그러면 사업용 계좌에 불었던 있죠. 여러 가지 사업 자금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고 이자가 10만 원 불었다면요. 그럼 사업소를 볼 거냐? 뭘로 보냐? 아니에요. 사업소가 아니고 뭘로 봅니까? 이자 소득으로 가잖아요. 사업소득세는 법인사업자가 굉장히 달라요. 원천에 따라 나눠서 과세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소득이라고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별도로 다 과세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그죠? 하니까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니까 굳이 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장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면 마땅해요. 해야 하고, 그 다음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넣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예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금을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요. 예금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라고. 어차피 예금을 다 맞춰서 세무조정을 할 필요 없이 보고 아닌 걸 안 넣으면 되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누가 이걸 그죠? 뭘 할 수 있냐 이거 아무런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개인 사업자의 기장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창조 회계 처리를 한다 해야 되나? 지멋대로, 그죠? 막 창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장부를 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설명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안 맡기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우리 거를 다른 어떻게 잘해요, 그죠? 또 여기 또 행정팀에서 잘 하시거든요. 기장 잘 하니까. 맡기면 된다.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비과세를 빼고 총수익 금액이 있으면 이 원래 복식부기대로 하자면요. 필요경비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세무조정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름이 뭐죠?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 해서 이거를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법인 개인 조정 있죠. 여기 지금 이 개인 조정하면 지금 그죠? 개인 회사만이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돼요. 개인 회사의 세무 조정이 법인 조정하고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죠.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세무조정 안 해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 예를 내면 어떻게 되죠? 최고 어렵지. 이거 예를 낸다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이걸 왜 힘들냐면요. 이거잖아요. 이걸 외워야 돼요. 총수 산입되는 거하고 총수 불산입 외워야 되는 거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거 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열거된 거. 아니, 이 중에서 한 문구를 하나 딱 해서 딱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래서 되게 뭡니까? 저도 옛날에, 그죠? 이걸 공부할 때 정말 짜증이 밀려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 하다 보니까 좀 늘어요. 오래 해서 그렇나요? 알긴 아는데, 그까지 여러분이 한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 틀려줄까요, 그냥?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이게 나오지 않기를 빌어야 되나?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과세 소득 중에서 그 부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비과세 소득 있죠. 이걸 좀 잘 내요. 핫 이슈가 뭘까요? 바로 주택 임대 소득에 따른 과세 여부, 이 부분을 잘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특히 여기 있는 부분 잘 내고, 요새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국가주택 등에 따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예요? 비과세 소득은 지금 안 할 거, 지금 하자마자 얘기를 끝날 것 같아서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비과세 소득은 제가 내일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하면 2시간을 걸쳐 나머지 걸 다 빨리 정리할 거예요. 기타 소득, 연금 소득 해서 나머지 그 소득 금액, 2월결 수금하고 신고 납부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시간에 걸쳐가 뭐예요? 우리 실기 있잖아요, 실기. 남아있는 걸 다 할 거예요. 그렇게 다 하면 끝나게 되겠죠. 그럼 내일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되죠. 그러면 지금 며칠 남았어요? 그럼 7일 남은 건가요? 9일 남았다고요? 아니, 시험까지 우리 일수가 며칠 한 8일인가 9일 남았나? 8일 남았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5일에서 6일 걸리니까 이틀 남겨서 3일 걸렸는데,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은 4일쯤 했는데 약간 늘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안해서 가히 적절하게 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